국민연금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또 한번 파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연금 개혁이 필요한지, 또 연금이 되게 되면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 지금 일본과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같이 보니까 첫 번째는 정부 역할이었습니다. 네. 쌓인 거를 기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제가 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연금, 또 국민연금, 또 여러 가지 개인연금. 지금도 매일 885억 원 정도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 저는 진짜 연금 개혁만 된다고 하면 뭐라도 해야 되겠다. (18년) 만에 개혁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자,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이 각각 인상되고 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도 함께 시작됩니다. 이 시간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차관님. 사실 소회부터 좀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고 또 오랫동안 설득을 하셨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 완전히 다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겁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눈물이 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북받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 연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또 국회 여야 우리 의원님들, 또 전문가들이 같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저도 아까 제가 연금 개혁에서 뭐라도 하겠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저도 제가 오늘 31년 차입니다. 공직생활. 예. 네. 이제 제 공직생활의 마지막 미션으로 이걸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의 도움에 따라서 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법안이 통과할 때 갑자기 정말 이렇게 좀 그 감정이 북받쳐 좀 눈물이 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KTV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8차에 거쳐가지고 계속 연금 수리도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도와주신 거에 대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그동안 연금 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행보를 하셨습니다. 내시지도 내시고요. 간담회도 많이 열고 참여를 하셨었는데 이런 과정 모두가 다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개혁인데 제가 이거 판넬을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저희가 현재 보험료 9%를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체율은 예를 들면 40년간을 가입하게 되면 40%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9만 원, 100만 원이면 9만 원을 내고 40만 원 받는 건데요. 역으로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10.7%가 19.7%를 내야 됩니다. 근데 9%니까 이게 좀 부족하잖아요. 10.7%를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13%까지 올린 것이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10.7%가 매일 885억 원. 이게 한 달이면 2조 7천억입니다. 네. 이제는 32조가 적자가 발생되고 이게 이제 결국은 2050년도에 기금이 모두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 저희가 그 연금을 많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1213조라는 그런 연금액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처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개혁에서는 4%를 올리고 대소득세율 3% 올려가지고 상당히 좀 뭐랄까 이 완성된 개혁은 아니지만 절반의 개혁, 예. 미완의 개혁은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 개혁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제 잠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완의 개혁을 하셨지만 앞으로 또 그런 부분들도 차차 논의가 될 것이고요. 일단 주요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개혁이라는 게 한 번에 하면 제일 좋겠죠. 네. 근데 한 번에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일단 한 번 하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개혁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보험료율은 9%입니다. 네. 이것을 지금 저희가 13%로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매년 0.5%씩 8년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네. 이게 4%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또 하나는 소득 대체율은 지금 이제 원래는 40%인데 금년도에 41.5%입니다.
이것을 43%까지 올리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지급 보장을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50년도에 기금이 소진된다고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을 이번에 못 받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군 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군대를 보통 갔다 오잖아요. 보통 지금까지는 최대 6개월 줬는데 앞으로는 최대 12개월까지 해줘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우리 쓸 때는 사실 군대가 30개월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육군은 18개월, 또 뭐 공군은 뭐 21개월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 12개월 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출산 크레딧입니다. 지금은 첫째는 없습니다. 네. 둘째 12, 셋째 18 이상이 됐고 맥시멈이 50개월이 있는데 첫째 아이도 12개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확대를 합니다. 지금은 납부를 재개한 사람만 50%를 12개월 동안 주고 있는데 예. 그렇지만 이번에 하게 되면 많은 돈이 오를 수가 혹시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12개월 동안 저소득 가입자에게서는 절반 정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도 저희가 지금 2056년도 있는 기금 소진 시기가 2071년까지 15년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의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번 개혁으로서 그 재정의 안정성 좀 얼만큼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저희가 보험료를 1% 올리게 되면 대체율을 2%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9% 40이 같은 경우가 43이 되게 되면 사실 13에서는 48이 똑같은 숫자거든요. 예. 3%는 사실은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신 것이고 5% 정도는 5%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걸 한 거잖아요. 재정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금 2056년도가 2071년까지 15년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것은 현재 같은 경우는 보험료 우리 기금 수익률을 4.5%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제가 지난해 발표했던 것은 5.5%를 더 수익을 올리겠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15년 15%를 올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2056년이 2071년도로 해서 7번이 늘어났잖아요. 약 7,000조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아. 예. 그만큼 이제 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정말 이번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7,000조 정도는 이번에 적자를 해소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결국은 모수 개혁이 굉장히 핵심이었고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펼쳐졌었는데 특히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 정부안이 42%였는데 국회에서 43%로 1%포인트가 올랐거든요. 어떤 내용이 배경이 있었나요? 예, 소득 대체율이 여러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우리가 88년도 됐을 때는 대체율이 70%였었어요. 예. 3만 원 내고 70만 원 받는 거였었거든요. 네. 100만 원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근데 98년도에 점차 늦춰져 가지고 60%가 되고 그 이후로 점차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해마다 0.5% 떨어져 가지고 금년도가 41.5%입니다. 그리고 28년도가 되게 되면 40%가 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정부는 물론 40%를 냈습니다. 뭐 50% 있다가 45%가 있다가 43이 됐다가 44가 됐다가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43%로 이번에 이렇게 결론이 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43%가 되게 되면 모든 지금 받는 사람들도 다 그걸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네. 저희가 2,186만 명 정도가 보험료를 내시고 네. 736만 명 정도가 그걸 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이미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75년생이 돼가지고 95년도가 돼가지고 20년 동안 20세 가입을 했다. 그럼 지금 35년을 가입을 했잖아요. 네. 나머지 5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나머지 5년 동안에 대한 것만 되는 것입니다. 35년에 대해서는 각기 해당 연도에 따른 보험료 소득 대출이 있습니다. 아. 이걸 전체를 다 더해주고 나머지 앞으로 있는 내가 보험료를 내고 있는 동안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앞에만 해당이 된다. 달리 예. 말하면 이 기존에 있는 뭐랄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미 낸 거에 대한 사당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층 같은 경우도 대략 3%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말하자면 더 내고 더 받는 게 골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27년 만에 좀 오르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내게 되는 건가요? 예,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9%를 내게 돼 있는데 해마다 이제 8년 동안에 0.5씩 올려가지고 예. 13%가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지금 309만 원이 평균입니다. 근데 거기다 9만 원을 9%를 곱하게 되면 27만 8천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매달 내년 같은 경우죠. 9.5%가 되면 29만 3천 원을 내게 돼 있거든요. 네. 15,000원 정도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여기 좀 나와 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 가입자 예, 그렇습니다. 그림입니다. 보험료가 9%에서 9.5% 된다. 예. 0.5%가 오르게 돼 있는 거죠.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29만 3천 원 정도로 해서 15,000원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 아나운서님처럼 직장에 다니시는 분 같은 경우는 네. 이걸 절반씩 냅니다. 예. 그러니까 7,500원 정도를 내게 돼 있는 거죠. 매달요. 네. 사업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이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해가지고 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13만 9천 원이 14만 6,500원이 돼가지고 7,500원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장 가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지역 가입자도 있잖아요. 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5,000원을 전부를 내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지 않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덜 내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그렇군요. 들면 일정 소득 미만인 경우에는 거기서 50% 정도를 저희가 12개월 동안 내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에 따라서 추가로 내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졌다는 말씀 드렸고 그렇다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그동안 쭉 내고 한 40년 정도 다녔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번에도 제가 CG를 준비를 했거든요. 예. CG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험료도 내는 돈도 좀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은 받는 금액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CG를 보십시오. 예. 현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1억 3,349만 원 정도를 냅니다. 현재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보통 309만 원 소득 있는 분들인데요. 개혁을 하게 되면 1억 8,762만 원을 내가지고 5,413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네. 그 총 연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1억 3천을 내고 있지만 2억 9천을 해가지고 1억 6천을 더 받으세요. 그런데 개혁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것도 3억 1,489만 원을 냈기 때문에 2,17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첫 해 연금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123만 원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132만 원을 받아가지고 9만 2천 원이 매달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왜 보험료는 5,400만 원 늘어나고 있는데 받는 돈은 우리가 2,168만 밖에 안 늘어나냐. 네. 지금 그것은 마찬가지로 아까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설계 자체가 사실은 19.7%를 내야 되는데 네. 반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9%밖에 내고 있기 때문에 10.7은 부족하잖아요. 예. 거기에 더 내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이고 받는 것은 약간 좀 덜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연금에 대한 크레딧 부분도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에 기여를 한 출산 가구 또 군인들에게 그런 혜택이 확대가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크레딧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안 내고서라도 이렇게 네. 가입을 인정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이 외국에도 있는 다양한 제도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금은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18개월하고 맥시멈은 50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첫 번째 아이도 18개월, 12개월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맥시멈 그 천장 50개월을 없앴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효과가 있어가지고 1.07%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좋은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군대 같은 경우도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군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6개월만 해주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앞으로는 최대 12개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같은 경우도 큰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 출산했을 때 하게 되면 얼마큼 평생을 오르냐 봤더니 약 787만 원 정도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걸 같은 경우에는 첫해 연금액 같은 경우도 여기 나와 있네요. 33,000원 정도가 오르게 돼 있는 겁니다. 네. 3만 매우 큰 금액이죠. 혹시라도 군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이거 12개월을 추가하게 되면 지금은 59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하게 되면 첫해 연금액 자체가 2만 5천 원 정도가 매달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거 제도 같은 경우가 출산하는 분도 청년이고 군대 갔다 오신 분도 청년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청년에도 그만큼 큰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가 얼마만큼 더 내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가 15,000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실 1만 5천 원 오른다 하더라도 예. 반을 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1만 5천 원을 본인이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만들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보통 그 15,000원 더 내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건 있습니다. 보험료를 13% 올리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100만 원쯤 된다고 그러면 13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14만 원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절반 정도는 6만 5천 원이잖아요. 네. 6만 5천 원 정도를 12개월 동안 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많은 분들이 왜 좀 뭐랄까요, 저소득층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느냐,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일정 소득이 예를 들면 1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절반 정도인 6만 5천 원 정도를 12개월 동안 내드리겠다. 그런 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연금보험이 이제 개혁이 되면서 내는 금액이 많아지긴 했지만 뭐 필요한 부분들,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군 크레딧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예. 크레딧으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 많은 분들이 이번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대려 이 개혁이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가 2050년에 소진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2057년도에는 약 27% 정도의 돈을 내야 됩니다. 자기 소득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엔 따로 여러 가지 뭐 건강보험료 합하게 되면 많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가 우리가 13% 올려가지고 좀 보험료 올린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64년부터 72년까지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있을 때 이분들이 돈을 내고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돈을 내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은 누가 내느냐? 자연스럽게 우리 젊은 분들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 사실은 군 크레딧이라든지 출산 크레딧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 그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혹시라도 이게 지금 소득대체율이 43% 오르게 되면 기존에 받던 분들도 다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받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금년까지 있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금년에 있는 거 적용되고 내년 적용이 되고 그런데 내년부터 있는 것은 43%가 되는 것이거든요. 35년을 이미 가입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기존 해당 연도에 있는 대체율이 그대로 하나씩 기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네. 나머지 5년 동안만 고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에게 되려 도움이 되는 계획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개혁의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저는 이번 개혁이 정말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개혁은 사실은 완성된 개혁은 아닙니다. 절반의 개혁이거든요. 그리고 네. 미완의 개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15년이 늘어난 만큼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보는 겁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논의됐던 자동조정안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계속 지금 규정을 이뤄놨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아이들이 준다라든지 또 우리가 너무 오래 산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정에는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도입하는 자동조정 장치라든지 또한 우리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 거의 그냥 받아 타가세요. 네. 10%만 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퇴직으로 연금화하는 방안, 또 개인연금, 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에 서로 통합하는 그런 방안, 그런 걸 해야 되고요. 여기 잠깐 보십시오. 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6차례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연금 개혁을 안 했으면은 이미 2030년에 기금이 완전히 네. 이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700억 정도의 유로의
억류에 정말 적자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차 개혁을 7번을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프랑스 갔더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개혁이 아니고 계속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이번에 개혁은 미완의 개혁, 절반의 개혁이지만 앞으로의 이 15년 번 기간을 가지고 더 큰 개혁, 더 좋은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KTV에서도 우리 함께 해주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